네, 오늘의 주제는 헬릭 스미스가 되겠습니다. 일단 부실 펀드 손실으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깊게 좀 밀려났습니다. 이 종목군을 또 선택하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게요. 이유가 좀 뭐가 될까요? 네,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날 일단 현재 상황을 보니까 하한가를 일단 기록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웬만한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전환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점에 반해서 동종목이 일단은 굉장히 초반부터 안 좋은 흐름으로 출발을 하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좀 고민이 되실 만한 그런 자리라고 판단이 돼서 동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아주 명확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16일 장 마감 후에 공시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전부터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헬릭 스미스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조차도 이번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사업 설명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담은 그 보고서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보셨을 텐데 보시고 나니까 더 의문점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이 헬릭 스미스라는 기업이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신약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 또 기술 특례 성장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약이 시장에서 허가가 나서 시판을 하기까지 정말 매출액이 나오기가 힘든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고위험 자산에 거의 한 2,600억 원대의 투자를 진행을 해서 사실상 이게 거의 이제 손실로 확정이 난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2,600억에 대해서 주주분들이 굉장히 또 화가 나셨냐 했더니 내용이 또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상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 동안에 2개 연도에서 법인세 비용 차감 전에 계속 사업 손실이 50% 이상 뛰어넘는 연도가 2개 연도가 나타나게 되면 일단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데 벌써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의 손실이 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만 거의 이제 한 34%가량의 손실이 났으니까 하반기가 상반기 수준 정도만 유지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이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유증 금액이 2,800억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난 5년 동안 투자를 잘못했던 그 금액이 대략 2,600억인데 이런 행동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정말 필수 불가결했던 이 유증 자체가 진행이 안 됐을 수도 있었는데 라고 아마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너무나 이제 많은 실망을 하셔서 그런지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셨던 투자자분들의 매물까지도 출회가 되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현재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급을 보면 10월 13일부터도 기관이 매도를 계속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마음이 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던지는 것만이 답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정말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특히나 최대 주주와 대표가 신뢰를 잃게 되면 그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짧게는 몇 년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10년 이상 가까이 신뢰 회복을 위한 시기를 또 갖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일단 이번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아쉬운 것이 대표가 일단 이번 유상증자에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유증이 또 주주 배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조금 더 책임 있게 나서서 이런 증자에도 참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좀 부족했고 특히나 투자를 잘못 진행을 해서 개인 사재까지 출연을 해서 이러한 이제 손실을 좀 보전을 했었던 HLB와 사례를 비교를 했었을 때에도 두 회사가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제약사임에도 굉장히 좀 초반에는 비슷한 출발을 했었는데 일단 헬릭 스미스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주주분들이 또 실망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회계장부 열람을 위해서 소액 주주분들이 또 뭉치시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수 손바뀜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계속해서 좀 매물이 좀 출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단가 기점으로 해서 그래도 그다지 많은 평가 손실이 나지 않는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조금씩 소량으로 해서 분할 매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사실상 너무나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좀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매물들이 또 일정 부분 소화가 되고 나면 추후에는 또 손바뀜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메이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온다. 그럴 때 같이 동참을 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손바뀜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매물출의 가능성이 클 거라고 하십니다. 일단 평가 손실이 좀 어느 정도다 하면은 소량으로 매도를 하시고요. 좀 내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바뀜이 움직이는 그 구간에 잘 파악하셔서 좀 전략을 잘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릭스미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좀 앞으로 차기에 떠오를 테마주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셔야겠죠. 차기 테마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